안녕하세요. 안낙현 소장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농지구의 그 실거래가를 좀 살펴보고 최근에 금융시장에 이제 공황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동지구 실거래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이브 2차는 3월 달에 3건이 매매가 됐고요. 2월 달에는 13건, 1월 달에는 14건이 매매 계약이 실거래되었고요. 전세는 3월 달에는 3건,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이제 33건, 1월에는 23건이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아마 매매 잔금을 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한 것 때문에 이제 2019년, 18년 그 평균 보면은 11건에서 한 12건 사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세가 많이 체결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도를 한 집주인이 이제 전세로 전환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정지회 실티 1차는 3월에는 2건, 2월에 36건, 1월에 31건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월세는 3월에는 4건, 2월에 31건, 1월에 32건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 2월에 36건, 31건 이렇게 해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 이제 12월 달에는 뭐 72건, 11월에는 157건, 10월에 112건. 그러니까 11월에 157건이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이제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 이렇게 좀 많이 거래 건수가 줄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월세는 이제 31건, 32건이지만 작년에 매매 계약 체결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집주인분들이 이제 전세로 전환한 것 때문에 31건, 32건으로 늘어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2019년, 18년은 뭐 한 7건에서 15건 이렇게 전세가 되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30건씩 전세가 될 리는 없고 집주인이 이제 전세로 전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형별로 보면은 38평이 2월에 14건, 49평이 9건, 59평이 10건 이렇게 계약이 되어져 있고요. 38평, 49평, 59평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월하고 이제 대동소이하게 체결이 됐고요. 이제 3월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좀 관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래 신고된 것은 이렇게 한 건씩 38평 한 건, 49평 한 건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작년 12월이 이제 고점을 찍고 상반기 또 2분기, 3분기 때는 매수기를 줄 거다. 많이 이제 좀 가격이 하락이 될 거라는 것이 원래 금융위기가 이제 예고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금융위기가 예고가 돼 있는데 이제 코비드19가 이제 1월달 중순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원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설상가상 더 악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쟤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한 4월 15일, 4월 중순까지는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줄곧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4월 15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한 그 코비드19가 언제까지 이제 진정이 되는지 진정이 되지 않고 다시 확산이 되거나 확진자나 의심자나 또 사망자가 추이를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북한, 또 중국, 일본, 또 유럽,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영국, 또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천 명이 이제 훨씬 넘어가면서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진정이 될 것인지 확산이 될 건지 아직도 한 달가량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요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이제 다운이 돼 있죠. 투자 심리가 많이 이제 가라앉아 있는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현재의 그 심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후행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런 일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통상적으로 즉시 이 우한폐렴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한 중순이나 4월 달 안에 이제 코비드19가 진정이 된다면 2분기 때는 강한 그동안 이제 소비를 하지 못했던 어떤 보복적 소비가 이제 2분기에 되면서 증시에 빠르게 이제 하락했던 증시가 코스피라든지 세계 증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4월 한 중순까지 만약에 이제 이 코비드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세계 공황으로 이제 경제 대공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요.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빅스 지수 이런 지표를 보면 공황이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공황이다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공황이 되어져 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코비드19가 이제 진정이 된다면 4월 한 중순까지 진정이 된다면 이제 빠르게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제 저금리 뭐 0%, 우리나라는 0.75%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세계 각국이 다 시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비드19가 진정이 된다면 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2분기, 3분기 때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다시 이제 가라앉았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거다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이 코비드19가 진정이 되지 4월 한 15일 정도, 10일 정도 이 정도까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밴드에도 작년에 이제 12월 14일에 게시해 놓은 대로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을 무더기로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거나 미달러가 이제 1270원 매매 기준일로 해서 1270원이 넘어간다면 부동산 투자는 이제 중지하시고 미국 달러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5일 날까지는 아마 코비드19가 확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40원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1270원 정도가 되면은 부동산 투자는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이제 4월 달부터 4월, 5, 6 좀 약간 부동산 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후행하기 때문에 한 6월 이후나 아니면 5월 이후에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적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코비드19가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약세 시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내후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약세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코비드19가 빨리 진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상황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양적 완화나 저금리 했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 반영을 할 텐데요. 최대 관건은 이 코비드19가 진정이 되느냐입니다.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또 1월이나 2월에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도 이렇게 거래를 양을 보면, 또 거래 가격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대출을 이제 안 받았으면 좋은데, 대출이 받아져 있다든지 아직 전세 임차인을 못 구해서 공실 상태에 있다면 약간 조금 부담은 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한 코비드19가 진정되기를 바라고요.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시면 지금 98.12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 이하로 되다가 갑자기 이제 98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제 이게 97년 또 2000년 이 정도는 한 120, 140까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90에서 한 110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이제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80에서 90, 90에서 100으로 가까워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의 주요국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도 강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1270원이 그 돌파를 하면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를 이제 하지 마시고 달러 투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2010년 3월에 그러니까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12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5월 24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1275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270원이 넘어간다면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바로 달러를 사서 달러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1600원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입을 해도 한 25%에서 30%까지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달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상황, 북한에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어떻게 김정은 북한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비드19 또 핵개발 또 여러 가지 일단 북중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물가가 치솟았지만 물건이 없어서 팔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지금 고난의 행군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북한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걸 감안하면 환율이 160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가 이제 54 정도 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수치보다는 약간 아래지만 그 수치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현금 보유, 현금 유동성, 신용경색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빅스 지수나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국제 금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167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00 이하로 국제 금 가격이 내려온 걸 봤을 때 이제 금도 별로 안전자산이 아니다. 오로지 달러만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시장 사람들이 아직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제 실물로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실물로 사시는 것보다 이제 선물로 사시면 되죠. 금 투자를 하신다면. 그렇지만은
이 최근의 상황은 미국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래서 달러 예금으로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올해 하반기, 여름, 내년 봤을 때는 달러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인 건데요. 그 코비드19가 어떻게 이제 이제 진정이 되는지 확산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면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표를 항상 이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빅스 지수, 요거를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약간 늦추면은 가성비가 좋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속스를 보시면 지금 129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거의 많이 올라갔다가 거의 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6만 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가다가 이제 5만 원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그 반도체 지수를 먼저 보시고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아마 여기 선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식은 아직도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보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할 시점은 전혀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는 시점은 다시 빅스 지수나 달러 인덱스나 그런 지수들을 확인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죠. 항상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주식시장은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투자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주식을 처분하고 미국 금융기관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럴 때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는 외국인이 계속 이제 주식을 팔게 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세장입니다. 이럴 때 개인분들이 뭐 한 15조 이상을 매입한 걸로 보여주고 외국인은 또 한 뭐 12, 3조씩 이제 처분하면서 갔는데 요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망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미국 달러를 바꿔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동산 투자는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실거주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시면 이제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 올라오는 것은 이제 작년 말 기준이고 그 매도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다시 내고를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 공황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1270원 이제 근접했고 또 무디스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을 대거 신용 강등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성장률이 아마 상반기에는 역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거나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락한다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는 보류하고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다 지금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죠. 무디스에서 대기업의 신용등을 무더기로 강등하고 있고 또 대기업들도 이제 희망퇴직이라든지 무급휴직이라든지 대거 구조조정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약간 요 코비드19가 진정이 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투자할 건 아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이제 이 코비드19가 약간 진정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2분기 때는 강한 소비가 되면서 풀렸던 돈들 저금리가 반응을 할 텐데요. 요때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신 투자자도 많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W자로 하락이 예정이 돼 있고 다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속임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만약에 들어가서 갭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그 2, 3년 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코비드19가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다우나 뭐 S&P 500보다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 나스닥 종합지수도 최근에 이제 9,800선까지 가다가 이제 9,800선 가다가 이제 6,900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도 한 5,000선이 깨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하루에 뭐 10%씩 이렇게 폭락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폭락입니다. 이거는 대공황 1929년도 대공황을 연상하게 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보다 1929년에 대공황을 연상하게 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장기간 코비드19가 장기간 된다면 5천선도 나스닥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락장에서 이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할 매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를 보면 지금 30불 정도 되는데 뭐 가장 많이 나갔을 때는 140불까지 가다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세일 업체들이 지금 한 60불 이상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이제 밑에 가격이 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우디하고 그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 분들하고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유가는 20불대로도 더 내려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세일 업체들이 발행했던 그 회사채 CLO 그 정크 본드 하이드 채권이 이제 부실화가 되면서 지방에 있는 은행, 지방 그쪽 텍사스 그쪽에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쪽에 있는 게 이제 마진콜이 돌아오죠. 그리고 또 만기 되면은 롤오버가 안 되죠. 그러면 롤오버가 안 되면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부실화가 되고 또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죠. 지방은행부터. 지방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뉴욕에 있는 상업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도 이제 엄청 이제 위기가 올 텐데 그래서 지금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지금 달러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다 팔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식, 금, 은 뭐 모든 거를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근데 골드만삭스를 더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지난번에 추천 도서에서도 리사 앤드리치가 쓴 골드만삭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전망하고 어떻게 세계 경영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세계 금융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그 골드만삭스라는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재 주필이 쓴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나겠군이라는 책이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아마 얘는 이제 품절이 됐을 텐데 이제 97년, 98년도 외환위기를 다뤘던 책인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 금융시장에 정말 진짜 문외한인지를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 빅스 지수, 유가 이런 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도 후행 한 3개월, 6개월에서 이제 충격을 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29,000 가다가 이제 2만으로 내려와 9,000 포인트가 이제 빠졌고요. S&P 500은 3,400 정도 되다가 이제 2,300선으로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뭐 다우나 뭐 S&P 500은 뭐 30개, 50개, 500개밖에 안 돼서 뭐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없고 나스닥이 한 2,600개 정도 업체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아마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2016년 한 11월 달에서 34평 아파트가 한 14억 정도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제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2008년 12월에 한 8억 7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5억 3천 정도가 떨어져 있어 거래가 됐고요. 그 이외에도 강남부터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가장 많이 떨어지죠. 지난 방송에서도 그 수요일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 주택일수록 고가일수록 이 경제 충격 공황일 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라든지 요 대동지구 이런 데도 자영업 하시거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부자들이 많죠. 부자들은 되게 사업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처분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정비를 지출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팔게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것을 알고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아마 공황 상태는 아마 이 저금리라든지 금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유용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으로 이 코비드19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람 한 명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 바이러스가 이제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그 치료제나 백신을 예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간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빨리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그 3, 4년 후에까지 충격이 줄 텐데요. 그때는 아마 그 상당히 대출이라든지 또 이런 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나 이자 못 내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전세가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매매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전세가도 많이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분들께서는 반환보증, 전세보증 반환보증이 가입이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돼 있지 않다면 한 2, 3년 후에는 아마 매매가가 많이 이제 내려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도 많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전세 반환 보증은 이렇게 금융위기 상태에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황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충격은 부동산 시장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이제 2,000한 2, 300까지 갔지만 저번에 밴드에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만약 50% 이상을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발생하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또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US 달러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황 상태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실거주자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라면은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 4년을 이게 부동산은 3, 4년 후까지 충격이 가해지는데 잘못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파트가 이제 세입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마 가격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억짜리가 한 12, 3억까지 막 떨어지면은 그리고 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뭐 매매가가 이제 많이 올라 있는데 분양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도 엄청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게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고요.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한번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보험 가입했던 곳에 전화를 해서 잘 접수가 돼 있고 돼 있는지 보시고, 또 중간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소유자가 바뀌면 반드시 자기가 가입했던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나 전화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반드시 바뀌었다고 해서 신고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보험 들으신 것이 잘못하면 보험금을 반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마 공황 상태에 확실히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같은 게 역전세난 일어날 수 있고 경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공황 상태가 진입했는데 이제 2분기, 3분기 때 이제 약간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틈을 타서 저금리 상황이 늘어나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3, 4년 후에는 아마 2008년을 리뷰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이 다 자기 자산이 다 리셋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다 리셋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 IMF 때는 이제 금리가 아무리 낮았어도 IMF 때는 이제 한 20% 이상 금리가 폭등했었고요. 시장 금리가 2008년에도 시중금리가 한 7%까지 폭등했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 변동금리 해놓으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거니까 한 번 더 고정금리로 이제 교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주식 투자하는 개인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분할 매수, 저가에 매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달러 인덱스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수출이 반도체고 주력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밖에는 이제 가지 않을 텐데, 항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하시고 또 유가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만약에 1월 달에 이제 코비드 19가 이제 발병이 됐는데,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4월 한 중순까지 석 달 동안 3개월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중국에 있는 공급망이 대거 붕괴될 겁니다. 그 공급망을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저번에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 총리하고 이제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인이나 기업인들한테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인도를 제2의 이제 생산 기지로 이제 어떠냐라고 이제 한번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 공장에 중국에 많이 이제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 공급망이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트럼프가 제시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인도에도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발빠르게 동남아 쪽으로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분산해놔야 최대 소비 시장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 수가 있죠. 인건비 저렴한 나라 그런 쪽으로 공장을 빠르게 이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동화를 해야 될 텐데, 이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줄도산이 할 거거든요.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고정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 또 미국의 셀가스 업체, 또 유럽의 업체들 전부 다 이제 줄도산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산 이제 디레버리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외환위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복합불황이고 대공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삼가하시는 게 좋고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US 달러, 엔화도 조금, 또
또 양적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북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투자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른 실거주자 이외에는 부동산 투자는 약간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출이 많으면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좀 유의하시면 되고, 또 임차인 분들은 또 전세 반환 보증이 제대로 다 돼 있고 또 소유자가 안 바뀌지 않았는지, 또 보험 그 취소 사유나 해지 사유는 없는지 보험사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 공황 상태의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15일 날까지는 이제 지켜보자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코비드19가 돌발 상태가 발생해서 더더욱 지켜봤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코비드19가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되는지 진전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람 심리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 변동이 될 때마다 또 한 번씩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